네, 안녕하세요. 전기만 40년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충전 파워뱅크인데요. 보조 배터리죠. 근데 지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빼면은 충전이 끝이면서, 초 미리수의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카드형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얇아요. 근데 이제 회로가 두꺼운 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거 앞부분은 안 되는 파워뱅크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게 이제 무선 충전도 되고요. 고속 충전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거 미리수가 얼마나 얇으면요. 바닥하고 딱 붙어요. 그리고 용량은 기존에 이게 6000mAh인데요. 거의 얘는 더 나와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또 무게가 되게 가벼웠고, 그래서 요거를 또 만드는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자, 전문 측정기로 갖다 한번 재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 CTG를 입혔는데요. 미리수가 몇 미리가 나오나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3.2mm 정도가 나오네요. 이 3.2mm짜리 파워뱅크입니다. 이 회로가 좀 얇아지면, 얇은 게 나오면은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납작하게 만들어서 무게도 가볍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성능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저울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전자저울인데 되게 정확한 저울이에요. 또 가격도 꽤 좋고요. 119g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요 회로를 사용한 파워뱅크는 이거거든요. 이게 6000mAh짜리인데 요즘 휴대폰 용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배터리들이, 예, 223g이에요. 얘는 무게가 엄청 가볍죠. 뭐 2배 정도 나가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완성작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급하게 좀 가조립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 이제 낚시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가져가도 이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100g이 조금 넘으니까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완충 상태고요. 4칸을 충전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불빛이. 그래서 요거를 무선 충전을 올리면 바로 지원을 하고요. 고속 무선 충전 완료 이렇게 해갖고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폰 한번 올려볼게요. 예, 그냥 여기에다 기대면 딱 충전이 돼요. 나름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CTG로 발랐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만족스러워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배터리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지 못한 배터리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태블릿 PC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예, 스마트폰 와이드형으로 나와서 이제 아이폰 패드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치 않게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새 거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파워뱅크도 용량하고 그리고 무게까지 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량 대비 무게를 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주문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1차 시도는 이렇게 이제 파워뱅크를 만들어 봤고요. 2차 시도는 뭐 12V 라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많이 주문을 해서. 이게 가능하면은 왜 그러냐면요. 고밀도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는 용량 대비 무게나 그리고 이제 이 밀도가 엄청납니다. 복합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최고급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양이 나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미리수가 꽤 나옵니다. 이게 저도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8827mAh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량보다 무게가 2배 나가는 이 용량 대비해서 얘는 용량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가볍고 얇아요. 그래서 이게 무게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로도 납작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게 간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되게 얇고요,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안전도에 있어서 얘네들이 이거 만들 때 집약을 해서 이렇게 밀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와트수도 이 기존 와트수를 또 능가합니다. 왜냐면 태블릿 PC들 보면은 그 화면도 백라이트도 밝혀야 되죠. 여러 가지 그 암페어를 먹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제 미리 뜯어 놨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쉘이 들어 있죠.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파워뱅크 만들 때 썼던 그런 종류의 리튬 폴리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건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드는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배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새 거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활용한 거는 요 하나만 활용을 했어요. 원래 두 개를 합치면 용량이 2배가 되고 4장을 합치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새 거니까 보호 테이프까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립된 거를 잘 클러야 돼요. 여기 이 부분에 단자가 있는데 폴리머 배터리라서 얘도 스티커를 잘 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떨어져 버리면 버려요. 네. 나름 두 개가 병렬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가 딱 용량이 부족하니까 딱 패드가 이만한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종을 알지만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이제 새 건데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11,000 몇백 원 주고 이거 한 장당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용량 대비 가격은 엄청나게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량 구매는 힘들지만 여러분 몇 분이 시도를 하시겠다면 제가 그 사이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아있는 물량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알아보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가다 수리업체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폰 수리업체에서 요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뜯다 보면 뒷면 또 보호카이퍼도 여기에 이제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왜냐면 그 기기의 안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납땜을 하겠죠. 나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테이핑이 되어 있고요. 안전 휴즈까지 달려 있어요. 그런 거를 캐치를 잘 해서
전부 제거해서 쉘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네, 회로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피면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면 제가 쓸 거는 한 장만 일단 쓸 거예요. 원래 두 장을 여기다가 이제 병렬로 돼서 두 장을 붙여도 되고요. 그냥 스파커 튀는 거 보셨죠? 이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지 모드로 해가지고 충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얘가 휴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회로를 컷을 해줄게요. 이렇게 컷을 해주면 얘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나오죠. 원리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또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또 만드시는 영상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안전회로는 얘는 고장 났어요. 배터리 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열심히 고장난 것도 제가 1,000원, 2,000원 주고 회로 활용하려고 고속충전 지원되는 거는 얼른 가서 사옵니다. 이게 발품 팔면 이런 부품 알리에서 안 시키고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고속충전 되고요. 얘도 고속충전 지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얻으면 득템하는 거죠. 일단은 얘를 띄려면 뒤에 스티커가 강력해서 요거를 갖다가 잘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야 돼요. 네. 요거를 일단은 쉘을 분해를 해내야 되니까요. 이쪽으로 납땜을 해서 요거를 갖다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회로는 살아있고요. 배터리 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쉘은 폐기 처분을 하고요. 회로만 활용을 할 거예요. 이게 고속 지원도 되고 또 무선 충전도 되고 해서 회로가 상당히 고가의 회로예요. 알리에서도 이걸 구입하려면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회로 사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 3,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버리느니 그분들도 파는 게 낫죠. 자원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선 패드만 분리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그냥 드라이기 안 하고 나이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머는 겉면이 약하니까 조심해서 뜯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전 방전 상태라서 그렇게 위험한 건 없고요. 요 철판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돌려가면서 잘 뜯어주면 돼요. 깨지네요. 깨져도 기능상은 문제 없어요. 뒷판은 또 갈아줘도 되는데 천천히 뜯으면 잘 뜯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뜯어 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뒷판이 이렇게 깨졌네요. 뒷판이 따로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걸 자주 만들다 보니까
양면 테이프가 엄청 단단해서 뒷판은 그냥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얘만 활용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선이 피복이 벗겨졌네요. 얘를 기능을 뭐 일단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지 위험할 건 없습니다. 하나의 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한 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뜯어져요. 이게 휴즈입니다. 근데 여기는 암페어가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휴즈는 뜯어내 버리고요. 이거 또 잘못해서 요게 이제 플러스 단인데 방금 뜯으면서 이게 같이 뜯어져 버렸어요. 얘가 뜯어지면 안 되는데 얘까지 살렸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번 조심해서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구리가 아니고 그 알루미늄 소재로 돼 있어 갖고요, 납이 잘 안 먹어요. 그 특수납이 있습니다. 이거 또 매기는 특수납이 있는데 한번 그냥 일반 납으로 한번 매겨 볼게요. 잘 붙는 것도 있으니까. 단자를 또 실수로 이렇게 해 먹으면 또 나름 방법이 있어요. 안 먹죠. 칼로 긁어줘도 단자가 잘 안 붙어요. 일반 납은 아예 먹질 않습니다. 그러면 특수납을 사놓은 게 지금 어디 있는데, 아이고 또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예, 얘를 또 처음 쓰네요. 제가 이거 하다가 애를 먹어서 검색하고 검색해서 이게 이제 스테인레스나 아니면 그 알루미늄 전용으로 나온 실납이에요. 요런 납도 있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봤는데 지금 일반 납도 이게 고급 납인데도 안 먹잖아요. 특수납이 이게 먹을까요?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봉지 지금 처음 개봉해서 써보는 건데 여기에 먹는다고 하면 잘 산 거예요. 이야, 먹네요. 잘 샀네요. 이게 폴리머 살릴 때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분이 좀 틀릴 거예요. 은이 좀 섞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전선으로 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은 플러스 선하고 마이너스 선을 준비를 할게요. 네, 여기는 일반 납으로 좀 매겨 주겠습니다. 항상 납땜 하기 전에 피복을 벗겨내면 납을 매겨서 붙여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알루미늄 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납에 조금 여기에 녹아서 묻는 게 좀 그 납하고는 성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 납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재야겠죠. 항상 극성을 먼저 확인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볼트가 안 나오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재보겠습니다. 네, 3.79V 나오는데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 하나는 죽었어요. 이런 것도 불량이 있어요. 그냥 이제 나머지 하나로 그냥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휴즈는 약해서 그냥 나갈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한번 극성을 또 재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뽑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3.81V 스토리지 모드로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이 휴즈 안전 회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해하다가 휴즈를 갖다 해먹었거든요. 여기다가 스폿을 틀려고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건 납땜을 하는 게 맞아요. 스폿을 치면 과전류가 흐르면 얘가 휴즈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되게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볼트가 나오면 그냥 휴즈까지 살려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 요 만들어진 거는 그냥 휴즈를 없애고 만든 건데 그냥 휴즈를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단자를 좀 긁어줬어요. 납땜이 잘 먹게. 납땜이 잘 먹습니다. 긁어주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춰서 선을 빼주면 되겠죠. 선을 안쪽으로 빼는 게 더 낫겠죠. 밖으로 빼면은 잘 선이 보이니까 안쪽으로 납땜을 해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액정 깨져서 버리는 태블릿 PC나 이런 거에서 추출을 해서 만드셔도 돼요.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은 다 됐고요. 안전회로는 뭐 자체적인 거 여기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조심해서 잘 꺾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꺾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끔. 먼저 거는 제가 좀 바깥쪽으로 꺾었는데 안쪽으로 꺾는 게 더 유리하네요. 이쪽 앞쪽으로 꺾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테이핑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만큼만 잘 테이핑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배터리 작업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연결하실 거면 밑에하고 직렬로다가 해고 3개, 4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시면 거의 뭐 8000mAh 나오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한 장을 사용하시든 두 장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찾아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보시면 여기가 B 마이너스, 여기가 B 플러스. 그럼 B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해 주고요. 여기도 랍을 좀 매겨 줄게요. B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만 연결해 주면 작업은 끝나요. 이렇게 간단한 DIY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사용을 해봤는데 가벼워서 좋고요. 그리고 납작해서 휴대폰을 올려놔도 뭐 떨어지거나 그럴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납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나름 안전 테스트를 많이 해서 나온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태블릿 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 당시에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선을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밀착시켜서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중 보드로 돼 있어요. 왜냐면 무선 충전 고속을 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C타입부터 5핀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회로예요. 네, 이렇게 보면 3칸이 뜨네요. 그러면 충전을 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뭐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로만 조금 간편하게 만들어도 되고 요걸 갖다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요게 쇼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일단 여기다 이제 뭐 시트지 입히는 거야 개개인의 또 스킬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글루건으로 살짝 붙여주면 되고요. 케이스는 또 여기서 잘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거는 개인별로 스킬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멀티커터로 잘랐는데요. 요거는 가위로 잘라도 돼요. 가위로 그냥 이렇게 잘라 가지고 좀 다듬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하고 요거 앞면을 갖다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밀착을 시켜서요. 선 정리 잘 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 뭐 중앙으로 잡으시고 싶으면 중앙으로 잡아도 돼요. 이렇게 중앙으로 잡아서 글루건으로 안쪽에서 좀 잘 붙여주면 이쁘게 나올 것 같네요. 이 케이스도 뭐 회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무선 지원하는 게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얇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루건으로 한번 밀착을 시켜 볼게요. 네. 이제 배터리 전량 표시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케이스하고 선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로 그냥 뭐 지금 시트지만 여기다가 붙이면 이제 완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식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렇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고요. 저는 그냥 이걸 좀 오른쪽으로 많이 편향을 해서 붙인 거고, 이거는 카본 성분의 그 시트지인데, 요게 저는 질감이 좋아서 파워뱅크 제작할 때 이걸로도 마감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것도 시트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여 볼게요. 일단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눌러 주시면 잔량 표시가 3칸이 뜨고 있고요. 휴대폰을 올려주면 뒷판이 없으니까 이게 동작을 안 하네요. 여기 어디에 뜯어놓은 게 있을 텐데 뒷판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뜯다 보니까 그게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안 놨더니 그런 회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얘는 완전히 정상이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네, 얘는 잘 들어오네요. 회로가 불량이네요, 여러분. 그냥 똑같은 걸 뜯어서 했는데 회로 불량을 갖다가 또 만났네요, 제가. 불량이 없는 회로로 해서 무선 충전도 원래는 그냥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뒷판이 없다고 해도.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잔량 표시는 되는데 출력을 안 하네요, 전혀. 이 무선 패드가 쇼트가 났나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옆에가 깜빡거리네요. 이 회로 불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놈은 지금 회로가 불량인 걸 갖다가 제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만든 거니까요. 이게 불량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참조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램프도 상당히 오래 박힐 수가 있고요. 이 미리암페어가 휴대폰도 한 번 반 정도, 한 뭐 두 번 정도는 충전이 될 정도의 용량이에요. 여러분 요번에는 요렇게 얇은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 회로도 진짜 정밀로 해서 납작하게 돼서 USB 정도 아니면 C2C 단자만 딱 나올 수 있는 회로가 있으면 간편하게 여기다가 딱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카드형으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